네, 오늘은 그 트라이라는 그 트리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공부하시기 전에는 DFS, BFS,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 이 개념들을 먼저 아시면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 트리의 개념, 트리 개념이랑 그다음에 그 DFS, BFS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필요한 사전 지식이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신 이후에 트라이를 보시면은 더 좀, 네, 학습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트라이 자료란 어떤 자료 구조인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한 문자열을, 특정한 문자열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고안된 엔너리 트리이다. 우리가 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면은 그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죠, 트리는. 근데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거는 자식이 두 개 있죠. 네. 근데 이 엔너리 트리라는 거는 자식이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네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n개로 확장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뭐 두 개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한 개나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엔너리 트리는 하여튼 자식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는 트리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문자열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함이다. 네. 여기서 예로 든 게, 이 검색 엔진의 자동 완성 기능을 보면 검색어를 전부 입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현재 입력한 문자열로 시작하는 검색어들이 자동으로 추천된다. 이 기능도 트라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 검색 사이트 다 아시죠? 여기다가 김밥 이렇게 치면은 김밥을 저희는 검색했고요. 김밥을 검색했죠. 근데 보면은 김밥을 검색했을 때 이 김밥하고 관련된 뭐 김밥 천국, 김밥 레코즈, 김밥 천국 메뉴, 김밥 칼로리, 김밥 한 줄 칼로리, 김밥 볶음밥 이런 식으로 김밥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이 자동으로 검색이 됐죠. 네. 이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트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네. 검색 엔진의 자동 완성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김밥이라고 입력하면은 이 문장으로 시작되는 뭐 단어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뭐 김밥도 있고 뭐 김밥 천국도 있고요. 네, 아까 뭐 김밥 볶음밥도 있었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김밥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 김밥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들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동 완성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능의 핵심 알고리즘이 트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또 예로 들어드린 게 BA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BA를 시작하는 밴드, 백, 뱅크 뭐 이런 것들이 추천 검색어로 보여줄 수 있다. 아까랑 똑같은 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냐? 네,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주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트리의 경우 n널이 그 구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n개에 있을 수 있다. 자식이 n개에 있을 수 있다. 자식이 n개 가능.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네, 특정 문자를 시작하는 문자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목적, 어떤 특정 문자를 시작하는 문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BA를 입력하면은 밴드, 백, 뭐, 밤, 뱅크,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A까지가 입력이 되겠죠. BA로 입력이 되겠죠. BA로 입력되면은 이게 그 우리가 구현할 트라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N으로 가는 노드가 있고 A에서 C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L로 가는 게 있고요. 저희는 BA까지 입력했습니다. 네. BA까지 입력하면은 이 구축된 트라이 구조로 이 밑에 얘네들을 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트리를 탐색하면서 이 BA까지 왔으면은 트리를 탐색해주면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탐색하면 밴드, 이렇게 탐색하면은 뭐 백,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뱅크, 그렇죠? 뱅크, 그다음에 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네. 보면은 약간 트리 모양이랑 비슷하긴 하죠. 근데 트리 모양이랑 비슷한데 그 자식이 아까 n개까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네, 그렇고요. 이 전체적인 트라이, 우리가 구축할 트라이는 이렇게,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아까 설명드린 트라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현적인 관점이죠.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 전체적인 걸 구현하기 전에 이거 하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네, 이거 하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은 본인 다음에 문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리스트가 존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읽어보죠. 현재 문자가 특정 문자의 끝인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를 그림에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B 다음에 이 B라는 이 문자 다음에 A가 오고 그다음 문자 다음에 A가 오고 A라는 문자 다음에는 N이 오고 그다음에 C가 오고 그다음에 L이 오고요. N이라는 문제 다음에는 D도 오고 K도 오고 그쵸? 그러니까 C라는 문자 다음에는 K가 오고요. 그다음에 L이라는 문자 다음에는 M이 오고요. 지금 보면은 일정한 순서가 있죠. 네. 일정한 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B 다음에는 A가 온다는 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쵸? A 다음에는 NCL이 온다는 정보가 있고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리스트가 존재해야 된다가 1번.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한 문장은 밴드잖아요. 그쵸? 근데 이 BA를 우리가 저장한 문자열이 BA인지 BAN인지 BAND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쵸?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정작 저장하고 싶은 문자열이 이거잖아요. BA나 BAN이 아니잖아요. 네. 이 BAND를 우리가 저장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뭐 그러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말하는 2번입니다. 이게 현재 문자가 특정 문자의 끝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의 끝이 아니죠. 그렇죠? A 같은 경우에도 밴드의 끝이 아니죠. D가 밴드의 끝이죠. 그래서 얘랑 얘는 그 문자의 끝이 아니고
얘는 문자열의 끝이다. 이걸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2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1, 2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그 자료 구조를, 네, 구조를 나타낼 거다. id라는 거는, 먼저 봅시다. id라는 거는, 일단 읽어봅시다. 현재 문자가 검색어에 해당되는 문자의 끝이 아니라 중간 문자열 부분이랑 해당값은 0. 그리고 현재 문자가 검색어에 해당되는 문자열의 끝이라면 해당값은 0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 위로 올라가면은, 봅시다. 어떤 걸로 해야 잘 보이나? 검은색이니까 흰색으로 해볼까요? 얘는 0. 아니, 문자열이 아니니까요. 그냥 0으로 합시다. 0, 0, 0, 1, 1, 0, 0, 1.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0, 0, 0, 1, 2, 0, 3, 0, 4. 규칙을 알겠나요? 지금 0이 아닌 거를 볼까요? 0이 아닌 거는 지금 이렇게 되죠. 그렇죠? 0이 아닌 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0인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습니다. 특징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얘는 문자열이 끝이 아니죠. 문자열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밴드에서 이 BAN은 문자열이 끝이 아닌 거죠. 그리고 뱅크에서 BAN은 문자열이 끝이 아니고, 백에서 BAC는 문자열이 끝이 아니고, 이 밤에서 BAL은 문자열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얘는 문자열이 끝이다. BANK에서 D는 문자열이 끝이고, BANK에서 K는 문자열이 끝이고, BACK에서 K는 문자열이 끝이고, BALM에서 M은 문자열이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이 아이디예요. 현재 문자가 검색어에 해당되는 문자의 끝이 아닌 중간 부분이라면은 무조건 0. 현재 문자가 검색어에 해당되는 문자의 끝이라면은 해당 값은 0이 아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이 노드 26인데 이 26이라는 거는 입력값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자의 종류. 입력값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자의 종류. 이게 무슨 말이냐? 26이라는 거는 알파벳 A에서 Z까지만 그 입력이 들어온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는 대문자만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소문자만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숫자만 가능합니다가 있는데 얘는 네. 알파벳 개수를 의미해요. A에서 Z까지는 알파벳 개수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개수 중에 대문자만 온다고 가정했을 때 A에서 Z 중 하나의 값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대소문자가 다 들어온다면은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A에서 왜냐하면 A에서 곱하기 2를 할 필요 없고요. 네, 하여튼 A에서 G가 26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에서 모든 문자가 다 들어온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숫자 없다. 그리고 뭐 소문자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대문자 A에서 Z까지만 들어온다고 하고 A에서 Z까지 개수는 26개니까 네, 이 배열을 26개 잡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문자 A는 여기서 이 넥스트라는 배열에서 0번지에 해당되고 이 Z는 25번지에 해당된다. 배열의 인덱스가 그 배열의 크기가 26이면 0에서 25까지니까요. 얘가 A고 얘가 Z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넥스트가 가리키는 주소값은 각 인덱스에 해당되는 다음 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너를 가리키고 해당 문자가 존재하면은 새로운 노드를 가리킨다. 이거는 밑에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애들하는 문자열이 있어요. 애들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식화하면은 네. 일단 애들하는 문자열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문자열의 끝은 무조건 얘로 끝나니까요. 이렇게 뭐 배열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맨 처음 노드에서는 A에 해당되는 넥스트형, 여기요. 이 넥스트죠, 지금. 이 넥스트 0을 제외한 나머지는 널이다. 그쵸? A가 아까 넥스트 0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얘네는, 이 널이라는 거는 다음 문자열이 없는 거예요. 지금 A, D, D 중에서 A만 있으니까. A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넥스트를 가리키는, 넥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N0은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A는 지금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째 노드를 보면은 각각 D에 해당되는 넥스트 3을 제외한 나머지는 널이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금 널을 참조하고 있죠. 네. 얘도 보면은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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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그리고 얘만 지금 어 A가 0이면은 아까 A는 넥스트에 0이랬죠. 그럼 B가 1일 거고 C가 2일 거고 D가 3일 거죠. 그럼 얘는 0, 3, 3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3에서 다음 노드를 가르쳤고요. 3에서 다음 노드를 가르쳤죠. 그럼 이제 널이 나오겠죠. 네. 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문자는 얘랑 같은 겁니다. 얘랑 같은 거예요. 이걸로 끝난다. 더 ADD는 실제로 얘랑 같다. 그쵸? 이 널일 때는 보시면은 이 아이디를 여기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문자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문자열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 0인데 이 널은 문자열이 이제 끝났다는 거니까 여기다 아이디에다 0이 아닌 값을 적어줘요. 1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 뭐 첫 번째 문자열이 완성됐으면 1, 그 다음 다른 문자열은 2,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인크레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A 0, 그렇죠? 0이 해당되고 얘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널. 그다음에 D 해당되는 거 3, 나머지는 널. 얘는 다음 노드. D 3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널. 그다음에 얘는 넥스트. 그다음에 얘는 널은 문장의 마지막이니까 id를 0이 아닌 값으로 바꿔주고 다 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트라이의 전반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네, 트라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축한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트라이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라이의 연산은 크게 삽입, 검색, 삭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추가하는 거, 인서트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삽입할 때 주의할 점은 노드가 있을 때, 네?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주의해야 한다. 어, 주의해야 한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설명을 쭉 읽어볼게요. 해당 노드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뱅크라는 문자열이 트라이에 있는데 밴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앞에 문자열인 BA에 대한 거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노드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이 뱅크랑 밴드 보면은 이 앞에 있는 BA랑 문자열이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미 구축된 거라고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해당 노드가 없는 경우. 애플이 있는데 밴드를 추가할 경우는 서로 이제 겹치는 게 없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를 검색할 때 해당 문자의 끝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밴드에서 이 D가 문자열이 끝인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 문자열의 맨 끝인 널에 아이디를 할당해준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삽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노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죠. 뱅크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뭐 밴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다시 new 노드를 할당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B, A, N, K 하고 뭐 아, 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있겠어요. 그리고 뭐 얘는 아이디는 글자를 드럽게 못 쓰죠, 그렇죠? 아이디는 0이다. 아이디는 0 이렇게 써요. 근데 여기서 밴드를 추가하시고 싶다. 밴드를 추가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BA는 같잖아요. 근데 BA를 할 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그리면은 뭐 점점점점 해서 이 B는 1번째에 해당되죠. 아까 A가 0번째라고 했으니까요. 1번째에서 뭔가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A는 네. 헷갈리시니까 이제 사각형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B에 해당되는 게 그 다음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 다음에 A에서는 또 점점점 점점점이 아니죠. 그냥 A니까 0번째죠. 0.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봅시다. 네. N은 뭐예요? 일단 뭐 N에 해당되는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뭐 K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널에 해당되는 거 그쵸? 널에 해당되는 거 얘는 뭐 다 널이겠죠. 그리고 id는 1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뱅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밴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여기서 보통은 새로운 노드를 만들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는 이 B 다음에, 이 B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문자가, B 다음에 A가 오는 문자열이 그 기존에 없었으면은 그 새로운 노드를 구성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거 같이 이 밴드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밴드가 추가되어 있으면은 이 B라는 것 다음에 new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면 안 된다. 이 BA를, 이 BA를 새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냐? 이 BA를 새로 만들면은 이 A라는 거에서 N을 참조하고 있던 이 정보가 날아가잖아요. 네. 기존의 문자열에 대한 정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서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해당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뉴 노드를 할당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뉴 노드를 할당하면은 이 넥스트의 정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넥스트의 정보가 날아간다. 그렇죠? 날아가면은 이 아까 에이드에서도 D 다음에 이 널이라는 거라는 정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드에 기존에 해당 노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뉴 노드를 추가하면 안 된다. 뭐, 네. 그 예로 뱅크가 있는데 밴드를 할 경우 그 앞에 있는 BA를 새로 추가하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거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뭐 새로 아예 뭐 이런 거 아예 이런 거는 그냥 뭐 새로 추가해도 되겠죠. 서로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야 될 때는 새로운 걸 추가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은 find 현상. 그 다음에는 find 현상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이 next 노드의 주소값이 null이라면은 그쵸? 문자를 찾는 문자열이 없으니까 탐색을 중지한다. 그렇지 않다 하면은 너를 만날 때까지 탐색한다. 아, 잘 안 보이죠? 너를 만날 때까지 탐색한다. 너를 만났을 경우 아이디가 0이 아니면은 탐색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음, 예를 들어서 어, A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A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네. A들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 맨 처음에 A죠. 맨 처음에 A죠. 그래서 그 A 여기를 봐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거 다 얘가 참조하는 게 널이라면은 얘가 참조하는 게 널이라면은 얘는 더 이상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A들하는 A 다음에 시작하는 문자열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더 이상 탐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 없는 거고요. 만약에 널이 아니면은 계속 가봐요. 네, 계속 갔어요. A 다음에 뉴 노드로 갔어요. 이제 D를 봐야죠. D는 아까 3번이랬죠. 어? 얘도 다음에 널이 아니네? 오케이. 가봤어요. 2, 4점. 어? 널이죠. 다음에 참조하는 게 널이죠. 아직 얘는 실제로는 에이드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를 검색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죠. 그러므로 이 지금 트리에는 에이드라는 문자열이 없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에드라는 거를 탐색한다. 이러면은 얘는 실제로 에드 이렇게 있죠. A 다음에 널 아니죠. D 그 다음에 널 아니죠. D 그 다음에 널 아니죠. 그 다음에 얘인데 얘가 널일 때 아이디가 0이 아니죠. 아이디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진짜 문자열이 끝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문자열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탐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딜리트 현상을 봅시다. 딜리트는 트리에서 특정 문자를 지우는 겁니다. 네. 네, 네. 되도록이면 알고리즘 코드는
뭐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되도록이면 그 동작이 간단하게 짜는 게 좋거든요. 음, 그쵸? 딜리트를 어떻게 간단하게 짤 수 있을까요? 봐봐요. 저희가 add라는 문자를 넣었을 때 얘는 실제로 add 이거였죠. 그쵸? add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 트라이를 탐색해서 트라이를 탐색해서 A, D, D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딜리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add라는 문자열이 존재한다는 걸 판별하는 기준이 뭐였죠? 얘였죠. id가 0이 아니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id는 0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네, 이게 끝이에요. 딜리트. id는 0으로 바꾸면은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제는 생각보다 되게 쉽죠. 자, 이렇게 그 삽입, 검색, 삭제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아까 이 차일드가 넥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넥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 차일드가 아까 말했던 이 넥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아이디가 UID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삭제부터 봅시다. 아니 삽입부터 봅시다. 삽입부터 봅시다. 어, 이 부분부터 볼까요? 아, 먼저 그 전에 얘부터 봅시다. 아까 뭐랬죠? 넥스트의 0은 얘가 A를 나타낸다고 했죠. 이 0이 A를 나타낸다고 했죠. 네. 0이 A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워드를 삽입할 텐데, 이 워드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워드가 add라고 해봅시다. 워드가 add라고 해봅시다. 배열을 그려볼까요? 네. 여기는 모든 문자열이 소문자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add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인덱스 0,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워드라는 거고 지금 보면 이 워드가 넘어왔을 때 네? 이 배열이잖아요. 워드가 이 문자열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는 어, 이, 이 맨 처음에는 여기에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 이 별을 하면은 주소값이 가리키는 값이 되죠. 그렇죠? 주소값이 가리키는 값이면은 맨 처음 원소가 되겠죠. 그렇죠? 맨 처음 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was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거 빼기 a 하면은 이제 이거 빼기 a 하면 얘가 0으로 매칭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빼기 a 하면은 a가 0으로 매칭이 되고 뭐 b가 1로 되고 c가 2로 되고 d가 3으로 되고 이렇게 그 인덱스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결과물이 next idx입니다. 결과 next idx고요. 만약에 네. 다시 지우고 얘가 그 다음에 보면은 네, 이걸 다시 보면요. 얘는 뭔 말이냐면은 아까 이 next 있었잖아요. next 0, 1,
2, 3, 점점점 25까지 있겠죠. 근데 아직 아무것도 문자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첫 번째 노드입니다. 첫 번째 A 그건데 어, 첫 번째인데 그러면은 얘도 널, 얘도 널, 얘도 널. 다 널이겠죠. 아무것도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네. 이 0이 잠깐만. 이 0이 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아시면은 뭐 보이드 포인트 0이라는 거랑 똑같은데 네,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일단 널은 0이랑 널이랑 같다. 이 정도로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널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게 없으면은 새로운 노드를 생성한다.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다음에 노드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미 다음에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다음 노드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줬죠. 이게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널이 아니라 뭐 새로운 노드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네, 이 child next idx에서 insert word 플러스 1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아까 add에서 소문자를 쓸게요. add에서 이 a에 해당되는 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 word가 처음 문자의 처음 문자였죠. 그렇죠? 문자를 처음 문자였고 거기서 a를 뺐으니까 얘가 이제 0이 되죠. 그럼 이 0번째를 영어지가 널이면은 그쵸? 널이죠.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아무 문자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쵸? 아무 문자를 안 들어갔으니까 널이고요. 널이면은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네. 새로운 그 노드를 가리키게 했어요. 노드를 가리키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음, 이제 그래. A에 대한 걸 처리했으니까 이제 D에 대한 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D에 대한 걸 처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 워드는 워즈는 이거 자체는 맨 처음에 있는 문자를 가리켰죠. 그렇죠? 워드는 맨 처음에 있는 문자를 가리켰는데 워드 플러스 1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배열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0, 1, 2, 3, 5, A, D, D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워즈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워즈가 이거잖아요. 배열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받을 때는 얘는 음, 얘는 얘였다고요. 그렇죠. 얘를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을 붙이면은 얘는 A였어요. 그렇죠. 근데 was 플러스 1은 이 was가 A였는데 was 플러스 1은 얘 얘의 주소값이라는 거죠. 네, 얘의 주소값이라는 거죠. 네. 얘의 주소값을 넘겨요. 그쵸? 얘의 주소값을 넘겨요. 얘의 주소값을 넘기고 인서트 함수가 다시 호출되는 거죠. 그쵸?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이, 워드 플러스 1을 인자로 해서 인서트 함수가 호출됐다는 거는
이제 배열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워즈 플러스 1이 인자로 넘어가면은 얘는 다시 워즈로 받잖아요. 그래서 워즈가 지금 이 녹색으로 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대한 걸, 얘에 대한 걸 처리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새로운 노드에서도 지금 다, 뭐, 0에서 25까지 다 널이니까, 다 널이겠죠? 근데 이 뒤에 해당되는 건 3번이고, 3번도 이렇게 널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new 노드를 또 추가하죠. new 노드를 추가하죠. new 노드를 추가하고, 얘가 또 호출되죠. 그쵸? 얘가 또 호출되죠. 얘가 또 호출되면은, 지금 워즈는 이 녹색에서 이 첫 번째 주소값인데 워즈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를 참조하겠죠. 워즈 플러스 1은 얘를 참조하고 그쵸? 그러면은 이 워즈 플러스 1을 인제로 넘기고 다시 인서트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그쵸? 그럼 워즈 플러스 1을 다시 워즈로 바꿔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배열을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얘에 대한 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문자 하나씩 그 new 노드를 만들어서 다음 노드를 참조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기존 노드가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그 다음 포인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를 지울게요. 하나, 둘, 셋 지우고 그러다가 이제 너를 만났어요. 너를 만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add에서 add는 실제 add 이거였고 얘를 만났을 때는 네 문자의 끝은 무조건 UID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UID가 0이면은 0이 아닌 값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뭐 UID를 반환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add 뒤에 있는 얘도 어떤 노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그 UID를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문자열이 생성될 때마다 유카운트는 늘어나니까 유카운트는 문자열의 개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삽입이 설명이 됐습니다.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똑같은 원리죠. 문자열 다음 이렇게 가고 있죠. 워즈 플러스 1이 다시 워즈가 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얘는 아직 얘까지 안 갔는데, 아직 문자열의 끝까지 안 갔는데, 얘가 문자열의 끝이잖아요. 네. 그 나머지는 얘네들은 문자열의 끝이 아니죠. 문자열의 끝이 아닌데, 얘 다음 노드가 없어. 다음 노드가 없어. 문자열의 끝이 아닌데, 내가 검색해야 할, 내가 검색해야 할 문자열이 있는데, 지금 그 문자열의 문자가 하나씩 왼쪽부터 차례대로 있는지 검사하고 있는데, 맨 뒤까지 가기 전에 그 다음 문자가 없다는 게 확인됐을 때는 어차피 내가 검색하려는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0을 반환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add라는 게 있었어요. A, D, D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UID가 1이겠죠. UID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요. UID가 1이야. 꼭 1은 아니어도 되죠. 하여튼 0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은 뭐 A, B라는 걸 검색하려고 해. 그러면은
A는 있네? 그다음에 B는 있나? 했더니 이 두 번째에서는 이 노드를 확대해 보면은 0, 1, 2, 3. 0번째도 널일 거고요. 그쵸? 지금 애드만 들어있는 상황에서요. 1번째도 널일 거고요. 2번째도 널일 거고요. 3번째는 널이 아니죠. 얘는 뭐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겠죠? 얘가 그 뒤에 해당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얘가 0번째가 A가 B, 얘가 C, 얘가 D가 되겠죠. 네. D는 있는데 우리가 검색할 건 B잖아요. B면은 얘겠죠. 1번이겠죠. A가 0이니까. 근데 이 넥스트가 널이죠. 넥스트가 널이면은 그 다음을 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갔는데 만약에 얘가 끝까지 갔어요. 워즈가 0이라는 건 끝까지 간 거죠. 얘가 이거니까요. 끝까지 갔으면은 그냥 UID를 반환한다. 네. UID는 0, 5어 또는 제로 값이겠죠. 그쵸? 0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제로면은 존재한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UID 자체를 반환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델. 델은 쉽죠. 네. 그 탐색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 부분이 달라요. 이게 문자의 끝이죠. 끝까지 가서 UID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네, UID를 만들어 버리면 되고 얘는 지우려는 문자가 없는 경우. 지우려는 문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우려는 문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계속 아까처럼 워즈 플러스 1이 워즈가 되고 있죠. 계속 다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실 함수는 이 스타트 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뭐 정확한 문자를 찾는 게 아니라 A로 시작하는 문자를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트리가 만약에 애들하는 문자를 그냥 트리로 그리면 좋겠다. A, B, D. 뒤에 너는 생략할게요. 아닙니다. 그냥 그릴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네, 0.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V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스타트 위스의 기능이 뭐냐면은 AD를 검색했을 때 AD로 시작하는 게 애드랑 ADV가 있죠. AD를 하면은 AD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두 개가 있다. 이 숫자 2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의 역할이고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 한번 봅시다. 이거는 조금 응용이 필요한데요. 이 애들을 다시 쓰면은 A, D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렇게 하나씩 찾아봐요.
AD까지 해봐요. 중간에 없으면은 어차피 이걸로 시작하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리턴에서 끝내버리고요. 이게 이 부분이고요. 중간에 없으면은 그냥 뭐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또 아까처럼 그 다음 워즈 플러스 1이 워즈가 되는 구조로 이렇게 하나하나 찾다가 여기를 하는 부분 있잖아요. 얘가 널이 되면은, 네, 얘가 널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0에서 26까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이 AD 다음에는 이 AD 다음에는 어떤 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다 보겠다. 이거 A에서 Z까지 다 보겠다. A에서 Z까지 다 보겠다. 근데 만약에 널이 아니면은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I에 대해서 워즈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리죠?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음, V, W, X, Y, Xy지니까 G가 25면은 5, 4, 3, 2, 1. 21이, V는 21이 되겠네요. 네, 21에서 또 노드가 있을 거고, 얘가, 지금 그리는 게 얘가 A, B, D. 그 다음에, 얘는 뭐 3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어, 얘도 이렇게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V. 지금 이렇게 됐을 거예요. A 다음에, 자, 봅시다. A 다음에 D가 있고요. A 다음에 D가 있고요. A 다음에 D 다음에 D가 있고, A 다음에 D 다음에 D가 있고, A 다음에 D 다음에 V가 있죠. A 다음에 D 다음에 V가 있고, D 다음에 널, D 다음에, 잠깐만요. D 다음에 널, V 다음에 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이거를 할 때, 제가 널이 아닌 것만 표시할게요. 이 넥스트에서 지금 가리키는 것만 널이 아니죠. 그쵸? 지금 가리키는 것만 널이 아니죠. 그쵸? 녹색으로 한 거 빼고는 다 널이죠. 다음에 문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때 A, D 이렇게 호출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AD까지 간 다음에, AD까지 간 다음에 얘 있잖아요. 여기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이 D에서 이, 잠시만요. 여기 있죠. 이게 보면은 0에서 25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0에서 25까지. 0에서 25까지 탐색한다는 게, 이 차일드, 넥스트, 아까 차일드가 넥스트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 D 다음에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D의 여기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은, 아까 워즈가 0이 될 때라고 했죠. 그렇죠? 워즈가 0이 될 때라고 했는데, 워즈가 가리키는 값이 0이 될 때라고 했는데, 지금 워즈가 얘잖아요. 그렇죠? 워즈가 얘잖아요. 워즈가 얘고, 실제 자료 구조는 이렇고요. 얘라면은, 그쵸? 워즈가 얘라면은, 워즈가 얘라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워즈가 0이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일단은, 그림이 뭔가 하나가 잘못된 거를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A, D 다음에, 이 D 다음에 D도 있고 V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D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얘는 A 다음에 21은 A 다음에 V가 있는 거잖아요. 안 맞죠? A 다음에 D 다음에 V가 있는 거죠?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맞지가 않죠. 그림은 맞지가 않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다음에 D도 있고 V도 있고. 그쵸? 그러면은 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트리가 있는데 워즈가 그러면은 0이면은 워즈가 0이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 이 얘는 A에서 Z까지 다 검색을 해요. 지금 A, D 다음에는 A, D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A에서 Z까지 다 검색을 합니다. A에서 Z까지 다 검색을 하고 그 A에서 Z까지 중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이 D랑 V가 널이 아니죠. D랑 V가 널이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 계속 탐색을 해요. 계속 탐색을 하는데 중요한 거. 얘는 그냥 워즈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쵸? 워즈가 되고 있죠. 근데 워즈가 지금 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리하면은 A, D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고 싶어. 그쵸? 문자열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A, D까지는 존재하냐? 그러면은 이 밑에 걸로 가는 거고 이 AD까지 존재해. 그 다음에 AD까지 존재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널일 거잖아요. 이 널인 상황부터는 이 워즈가 계속 널인 거죠. 그쵸?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게 계속 널로 가면서 이 AD,
그러니까 얘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으려고 하죠. 얘 다음부터는 모든 A, G에 대해서 다 검색하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열린 상태가 반복되니까요. 이 로직을 계속 타겠죠. A는 G까지 검색하는 로직을 계속 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만약에 UID가 0이 아닌 게 있으면은 얘는 문자열의 끝이다 이런 거죠. 문자열의 끝인 게 있으면은 네, 스타트 위스 카운트를 늘려준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큰 동작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문자열로 시작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으로 확인할 거 어떤 특정한 문자를 시작하는 문자를 찾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이 코드에서는 첫 번째 그러면은 A 자체가 있냐 이거를 먼저 탐색을 했고요. A 자체가 있는지 점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뒤에 있는 떤 문자열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모든 가능한 그 가능성 A에서 Z까지 탐색하고 A에서 Z까지 탐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탐색을 하면서 그 UID를 체크하는 거죠. UID를 체크하는데 만약에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자의 끝을 의미하므로 그 카운트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타트 위스라는 함수가 끝났을 때는 어떤 A라는 시작하는 문자열의 개수가 다 이렇게 다라기보다는 스타트 위스 카운트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 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이게 예제인데요. 뱅크와 바나나를 추가합니다. 뱅크와 바나나를 추가합니다. 뭐 이거 그 작은 따옴표 안 할게요. 뱅크 B A N K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되고 뒤에 널 이렇게 있고요. 널 있고 얘도 뒤에 널 있고요. 그렇죠? BA로 시작하는 단어, BA로 시작하는 단어 찾습니다. BA까지 가고 이거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A에서 Z까지 다 검색을 하죠. A에서 Z까지 검색을 합니다. 점점점점 내려오다가 N이 있네? 그쵸? 그러면 N부터도 얘도 A에서 Z까지 검색합니다. 점점점점 K가 있네? 그러면 또 K에서도 A에서 Z까지 검색합니다. 점점점점. 네. 하다가 K 다음에 널이 있네. 그쵸? 널에서 보니까 UID가 0이 아니네. 그럼 여기서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는 겁니다. 카운트가 0에서 1로 되는 거고요. 이 N에서도 그 다음에 A도 있죠. 그쵸? A에서 Z까지 검색을 A에서도 A에서 Z까지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N이 있네. 여기서도 A에서 Z까지 검색을 합니다. 얘는 N이죠. N이 있네. N에서 또 A에서 Z까지 검색합니다. A가 있죠. A 다음에 널이죠. 그쵸? 널은 그 UID가 0이 아니니까 카운트를 눌러서 2.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타트 위스는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찾았다고 뜨고요. 뱅크가 있냐? 뱅크가 있냐? 이거는 find 함수죠. B 다음에 A, A 다음에 N 다음에 K, K 다음에 널. 어? 얘는 UID가 0이 아니네? 찾았다. yes가 출력됩니다. 뱅크를 삭제합니다. B 다음에 A 다음에 N 다음에 K, K 다음에 이거. 얘가 널이니까 얘의 UID를 0으로 바꿔주죠. 그렇죠? 삭제했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삭제한 다음에 뱅크가 있는지 찾아봐요. B 다음에 A 다음에 N 다음에 K 다음에 널인데 이 널에 아까 UID가 있었죠. UID를 삭제할 때 0으로 바꿔줬죠. UID가 0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값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 설명 들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이 개념을 몇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으셨으면은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도 이렇게 탁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 카페도 한번 이렇게 들러주시고요. 그래서 그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제가 그 답변도 해드리니까, 네, 모른다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카페에 가입하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게시판 있고요. 보면은 이 댓글 개수 보이시나요?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꼭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질문 답변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카페에서 슬랙을 개설했어요. 슬랙을 개설해서 네, 이렇게 그 카페에 좀 여쭤보시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오셔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그 트라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